인도 영어 발음 왜 개무서운지 알려줄게. 나는 비행기 조종 배우는 학생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난기류나 비상사태를 겪는 것을 걱정하는데 이런 거는 평소에 훈련 받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 없어. 진짜 개무서운 것은 인도 관제사와의 통신이야. 일단 인도식 영어 발음은 당최 알아듣기가 힘들어. 어느 날 인도공항 활주로 앞에서 파이널 랜딩을 위해 허가 요청을 했어. 이게 허락 없이 착륙하면 활주로 충돌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바짝 긴장하며 인도 관제사의 영어 발음에 초집중했어. Citation 2, 3, report 3, mileage on the final continue inbound. 이지랄 해버리면 정말 미치는 거임. 100만원 좀 넘는 로드 자전거 팔려고 중고마켓에 자전거를 내놨어. 가격이 조금 있어서인지 산다는 사람이 금방 잘 안 나타나더라.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자전거에 관심 있다고 연락이 왔어. 약속 잡고 만났더니 한 아저씨가 자전거 타는 복장을 하고 나왔어. 복장을 보고 이 아저씨는 자전거에 진심이구나 생각했지. 사기 전에 자전거 한번 타봐도 되냐고 해서 물건 하나 맡기고 타보시라고 했어. 근데 이 아저씨가 한참을 지나서도 안 오시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서야 자전거를 타고 오시더니 아이, 이 자전거 괜찮네. 이거 사야겠어? 하시는 거야. 나는 오래 기다린 것도 잊어버리고 자전거 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아저씨가 자전거를 사지도 않고 그냥 가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벙찐 표정으로 구매 안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 쏘리. 자전거 파는 집에서 이건 비싸서 시승이 안 된다길래 한번 타봤어. 이러는 거야. 아저씨 면상에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지만 액땜했다 생각하고 겨우 참았다. 우리는 제발 이러지 말자. 나는 일본인 남자랑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여자야. 10년 차니까 내가 살면서 느낀 점들을 간단히 써볼게. 1. 애를 빨리 낳는다. 무조건 대학을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삶의 형태가 백인백색이야. 지난주에는 마트에 갔는데 둘 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데 애들을 3명씩 안고 계산하더라고. 2. 시댁과의 관계없음.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은근 드라이해서 보통 독립하면 전화로 가끔 안부 묻고 우리도 2년에 한 번 직접 볼까 말까 해. 3. 감정 표현이 격하지 않고 다정해. 울어도 찔끔찔끔 울면서 소리치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하면 뒤에서 화병 소리 들음. 화병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조금만 화내면 남편이 화병 해댐. 그리고 일본 여자랑 살아서 감동했다는 사람들 많은데 일본 남자들도 참 섬세해서 살면서 감동받을 때가 많았어. 이상 반응 좋으면 외도, 바람 이야기도 써보겠음. 나는 20대 초반 여대생이야. 용돈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알바를 하며 돈을 마련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쿠팡 알바를 알게 됐어.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래도 돈도 많이 주고 할만하다 생각해서 계속 다녀보기로 했어. 근데 어째서인지 두 번째 날인데 첫날보다 더 힘든 거야. 숨은 헥헥대고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눈 감고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안약 넣으릴까요? 하면서 안약 넣어주고 포장일도 처음 해봤는데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데 되게 의지되고 고마웠어. 집 가는 길에 퇴근 찍는 것도 도와줘서 버스 타기 전까지 대화도 해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학교도 가깝고 공통점이 많더라. 근데 외모가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순간 번호 물어볼까 고민했어. 이래서 조선시대 노비들이 서로 눈 맞아서 결혼했구나 싶더라. 크크. 의사들이 새벽에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야식. 아몬드, 단백질, 칼슘 함량이 높고 위에 부담도 덜해서 야식에도 적합함. 달걀, 칼로리가 낮고 배고픔을 줄여주는 단백질을 공급해서 포만감이 오래감. 키위,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인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음. 훈제오리, 맛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살찔 걱정노. 메밀국수, 면을 먹고 싶으면 낮은 칼로리에 소화가 잘 되는 메밀국수를 추천함. 두부, 소화 흡수율이 높은 동시에 단백질 함량도 높아 야식으로는 아주 굿. 그릭 요거트, 단백질, 칼슘 함량이 높고 위에 부담도 덜해서 야식에도 적합함. 블루베리, 영양소도 풍부하고 칼로리나 당이 높지 않은 편임. 바나나, 포만감도 크고 소화도 잘됨. 숙면을 유도하는 성분도 들어있음.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치킨은 없다는 게 함정. 흑흑. 15-20년 전 우리 아버지는 오락실을 운영하셨었어. 한 기계를 잡고 하루 종일 담배 피며 게임하던 백수 아저씨, 격투 게임을 하며 샷건을 치던 중고딩 형들, 귀여운 아케이드 게임을 하며 히히덕거리던 초딩들, 그 뒤로 그저 뒤에서 구경만 하며 시간을 때우던 가난했던 어린아이들. 매일 오락실 단칸방 안에서 창틀로 사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런 풍경들이 눈에 익었어.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보이셨지. 오락기 밑에 동전을 몇 개씩 뿌려두기 시작하셨어. 애들이 오락기 밑을 뒤지다가 누가 떨궈둔 동전을 발견하고는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야. 애들이 불량식품 몇 개 훔쳐가게 놔두도록 일부러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하셨어.
느꼈어.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 그게 그 시절 정이었나 보다. 요즘은 느낄 수 없는 옛날 그 따뜻한 느낌이 그립다. 아버지는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가만 보자. 석진이 20살 됐군. 과자 8개. 동전 5,200원. 나는 예비군 조교야. 오늘은 꼬장이 심한 예비군 형님들 썰을 풀어볼게. 1. 가토벨트. 탄티가 허리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탄티를 허벅지에 차고 다니거나 들고 다녀. 그리고 대부분 각계전투 이후 탈진하는데 그걸 업고 내려가는 게 내 임무야. 2. R포인트. 10명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9명으로 되어 있어. 조교로서 공표 영화보다 무섭다 진짜로. 제발 훈련 중에 도망가지 좀 마라. 조교한테 말하고 가라고. 3. 닥터호. 이년 별거 아니에요. 금방 가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한두 번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루 수십 번씩 한두 달 들으면 지친다. 당신들 때문에 내 시간이 안 간다고. 4. 노네임드. 처음 예비군 입소할 때 서명 정자로 써달라고 부탁하거든. 그럼 크게 정이라고 쓰고 가더라. 윈터솔저. 닥터호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꼬장을 부림. 꼬장 부리다 라떼는 으로 끝나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스토리가 있음. 말은 번지르르 한데 교육 시간엔 대부분 자고 있음. 6. 스핑크스. 자꾸 총을 지팡이처럼 짚고 다녀.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인 건 예비군이야. 아침에 들어눕고 점심 먹을 때만 서 있고 저녁엔 총을 짚고 다녀. 7. 드래곤볼. 자꾸 뭔가를 잃어버려. 탄띠, 탄피 이런 걸 잃어버려. 그럼 드래곤볼 찾듯이 온 산을 다 뒤져야 돼. 아니 어디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대체. 8. 스모커. 이름답게 언제 어디서든 담배를 무는 종자들이야. 스모커답게 체력이 약해서 픽픽 쓰러져. 9. 산타클로스. 뭔가를 흘리고 가는 사람들이야. 담배 등등 자기 물건을 주고 가는 고마운 사람들이야. 근데 대부분 산타클로스 2명이면 드래곤볼도 2명이더라. 10. 유시진 대위. 바지 줄이고 오는데 그 수준이 거의 태양의 후예급이야. 각계 전투하다 찢어져서 바지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전투복 찢어졌는데 퇴소 안 됩니까? 이런. 11. 현금 영수증 넣어. 지가 고무링 안 차고 와놓고 강제 퇴소라니까 지랄랑. 가서 고무링 차고 오라니까 600원 내고 현금 영수증 안 해준다고 씩씩거리고 꼬장부림. 12. 종교맨. 총만 쏘라 그러면 종교무새가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큰 종교였나? 기독교보다 많은 것 같다. 13. 호기심 천국.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맨날 물어본다. 내 신상 다 털리는 기분이다. 이 정도면 애교고 한 예비군 아저씨는 저기는 어딜까? 궁금해 이러면서 탄약고 들어갔는데 대대 뒤집어졌다. 14. 기념품 넣어. 실습용 수류탄 안전 손잡이는 대체 왜 가져가냐? 집에 냄비 손잡이라도 망가졌냐? 15. 빅픽처맨. 사진 찍으면 강제 퇴소라니까 자꾸 사진을 찍는다. 저기 선배님 이라고 하는 순간 꼬장너로 진화한다. 16. 채식주의자. 짬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언짢다. 반찬에 고기가 안 나오는 걸 조교한테 따진다. 내가 식단 짰냐? 17. 주황버섯. 군모 좀 떨구고 다니지 마라. 18. 총기 수집 넣어. 철기에 관한 관심이 무궁무진해서 총을 가만 냅두질 못함. 클리크 돌리고 분해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도대체 총을 왜 집어던졌다 받았다 하는 거냐? 대부분 그러다 떨어뜨리는데 당연히 그걸 닦는 건 우리다. 19. 간디. 0점 표적지에 총알이 없다. 비폭력주의자들. 멀쩡한 0점을 돌려놓으니 맞을 리가 있나? 그 외에는 표적을 잘못 조준하는 경우가 있다. 20. 수학자. 0점 표적지에 총알이 2개쯤 더 박혀있다. 5발을 쐈는데 7발을 맞추는 기적의 수학자들. 그 외에 민증 맡겨두고 교육 필증은 챙겨가면서 민증 안 찾아가는 사람들 등이 있다. 천방지축 예비군 아재들 덕분에 훈련장은 오늘도 평화롭다. 나는 대기업 가전제품 판매처에서 판매일 하는 직원이야. 얼마 전 한 외국인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얘기해볼게. 그 외국인 손님은 고급 드럼 세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꽤 가격이 나가는 제품을 골랐어. 여러 설명을 하고 손님께 몇 개월 할부를 해드릴까요? 했더니 그 외국인 손님께서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어눌한 한국어로 모든 계절에 걸쳐 할부를 갚아낼게요 라고 말하는 거였음. 나는 당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익스큐즈 미라고 대답하고 그 외국인 손님은 그제서야 영어로 12months라고 말을 하더라. 생각해보니 그 외국인은 본국에서 말하는 유사한 표현을 번역해서 사용한 거였더라고. 외국 문화권에서는 빚을 갚는 기간을 계절이나 연간 주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나는 카페에서 알바하는 여대생이야. 오늘도 카페에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 위로 핸드폰을 든 손이 쓱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번역기에 혹시 나를 잊었나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뭐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지? 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 그리고 그 손님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야? 나는 개수작 부리는 줄 알고 놀라서 멍 때리고 그 손님을 다시 쳐다봤어. 알고 보니까 그 손님 외국인이었고 내가 주문을 빠뜨린 거였음. 진짜 놀래서 미안하다고 소리 지르고 음료 개빨리 만들어드림. 혹시 나를 잊었나요? 만 보고 개수작 부리는 줄. 회사 단톡 돈 뿌리기 배틀 레전드. 처음엔 50원으로 소소하게 장난으로 시작. 저녁에 갑자기 A사원이 20만원 뿌림. 사원들 돈 줍기 바쁨. 그 와중에 나는 2만원 먹음.
갑자기 B사원이 또 100만원 뿌림. 난 또 2만원 밖에 못 먹음. 사원들 잠도 못 자고 불타오름. 이번엔 또 A사원이 90만원 뿌림. 술 취했는지 B사원 또 다시 100만원 뿌림. 더 뿌리고 싶은데 카카오가 막아서 끝남. 라스트로 A사원이 80만원 뿌리고 상황 종료? 나는 총 24만원 먹었고 이 모든 게 1시간 만에 일어남. AI가 보여주는 조선시대 여자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크게 켜주고 치카치카 깨끗이 양치도 하고 시원한 연못 옆에서 티타임도 가져주고 생후 3개월 된 반려 호랑이 밥도 좀 챙겨주고 몸이 좀 뻐근한 것 같으니 요가도 좀 해주고 수업 가기 전 빠질 수 없는 외모 점검. 체육 시간엔 오랜만에 말도 좀 타보고 청나라에서 들여온 자판기도 훔쳐보고 맛있게 점심도 먹지요. 몰커마다 들키기도 하고 저작거리에서 선비돌 공연 구경도 좀 하고 트레이너랑 근력 운동도 하고 달빛을 벗삼아 독서도 하고 마무리는 역시 꽐라. 현직 교도관이 해주는 조언. 현직 교도관입니다. 맞고 나서 합의금 받으면 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일을 하고 느낀 점은 무조건 피해가라입니다. 저희 사동의 한 수용자는 술 마시고 귀가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 돌멩이로 찍어 피해자분께서 식물인간이 되셨지만 합의 안 한다고 하고 지금 1심 쌍방인 정되어 3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온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반불고 만들고 하되 안 보는 수용자들 수두룩합니다. 수용자 모두가 강력범죄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무서운 건 재범입니다. 열받게 하면 남은 인생 불구 만들어주고 4, 5년 산다라는 마인드의 수용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똥은 피하세요. 공대생들이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내린 이유. 공대생들이 단체로 학교에서 비행기표를 선물 받고 휴가를 가게 됨.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공대생들과 교수님. 착석하자 기장이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만든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발표함. 그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헐레벌떡 일어나서 비행기에서 내림.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수님 혼자 내리질 않음. 차분히 앉아있는 교수님께 승무원이 물어봄. 교수님 말, 나는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이 비행기는 뜨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과일 속 설탕과 과당이 뭔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펩시, 코카콜라, 닥터페퍼, 마운틴 듀에 포함된 당과 다를 거라 생각해요. 왼쪽은 과일 속 자당, 포도당, 과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약 600ml의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자당, 포도당과 과당 분자입니다. 이 분자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물론 그것은 속임수 질문입니다. 이것들은 똑같습니다. 과일 속 당에는 마법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과일 속에 비록 당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섬유질과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설탕의 나쁜 점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600ml의 콜라에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섬유질을 넣는다고 콜라가 어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강한 것이 될까요? 여자친구가 고3 남학생 과외를 하는데 단 둘이 하는 과외기도 하고 남학생 집에서 하는 거라 좀 신경이 쓰였지만 다른 데서 알바해서 버는 것보다는 덜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하라고 했어. 과외 시작하고 한 달쯤 되니까 남학생이랑 친해졌는지 형광펜이나 샤프 같은 거 선물하려고 나랑 데이트하면서 고르더라고. 뭐 그런 선물쯤이야 줄 수 있지 하고 별 생각 안 했음. 그러다가 과외 끝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복장이 너무 야한 거야. 평소엔 그런 거 입지도 않는 애가 무슨 속옷 다 비치는 하얀 셔츠에 난리도 아닌. 그래서 말다툼하다가 그 애랑 카톡 한 것 좀 보자고 얘기가 나왔어. 근데 카톡 내용이 다 지워져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여친이 쓰는 아이패드 미니 뺏어서 잠금 풀라고 하는데 아이패드 미니가 확실히 가볍더라고. 아이패드 기본형 살지 아이패드 미니 살지 고민 중인데 성능이나 무게 차이 많이 날까? 가격 차이는 좀 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쩌지 뭐 살지 고민이다. 위층 임산부랑 담배문의 합의보. 위층 임산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문 제어로 항의를 하였지만 결국 본인이 항의한다고 합법적인 흡연을 제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함. 결국 임산부랑 남편까지 내려와서 진지하게 이웃으로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자고 함. 남편이 좀 배운 사람인데 이번에도 견과류 4박스랑 백화점 상품권 10장 넣어. 견과류 이거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수제로 파는 건데 한 개당 1,500원짜리 존맛탱이. 우선 내가 주장한 부분은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파트에서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합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라고 주거지역은 엄연히 금연구역이 아니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담배를 주거지에서 피는 건 합당하다. 윗집 사람들 아무 말 못함. 임산부대 건의사항 아래층 총각 의견 100% 맞는 말이고 흡연 권리 또한 당연하다고 인정.
하지만 이웃끼리 조금만 양보 좀 해달라면서 아침 7, 9시 사이 화장실 흡연 자제, 밤 12시 사이 화장실 흡연 자제 이것만 제발 당부드린다고 한 아저씨가 백화점 식품 코너 관리점장이라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 많이 가져오겠다며 설득한 결론 나도 사람인데 굳이 위층 피해 간다는데 고의적으로 핀 적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 지정된 시간 이외에도 최대한 주거지 내 흡연 자제하고 옥상에서 피겠다고 함. 그리고 흡연자에게는 견과류보다 고기가 더 좋다고 하니 매달 고기도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다고 함. 글쓴이가 개쌍놈이다 vs 합당한 권리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노르웨이에서 1년 일하면서 느낀 단점 1. 막대한 전기요금 전기 공급하는 회사들이 독일 민영회사라서 전기요금이 무지막지하다. 2. 너무 쉬운 마약 구매 학생들도 마약 과다로 사망하거나 3. 개방적인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의 남녀 관계 문화가 충격적이야. 4. 아프면 안 된다. 죽을 듯이 아파도 응급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5. 1인당 GNP는 높아도 국민들은 가난해서 검소하게 사. 6. 노르웨이에서 외식업은 위험 산업군일 정도로 성공하기 힘들다. 7. 성평등 인식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바쁘게 산다. 8. 운전면허 응시료가 4,500만원 수준. 그것마저도 1년에 한 번 응시로 제한. 9. 음식을 아주 소박하게 먹어 적응하기 힘들다. 10. 산악지대가 많아서 사냥이 허용돼.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인다. 매일 총소리 듣기 가능. 11. 좋은 연어는 모두 수출된다. 12. 사람들이 골골댄다. 감기로 한 달 내내 골골거리는 게 일상이고 누구나 질병 한두 개쯤은 갖고 있다. 미국 피자 가게의 개쩌는 마케팅, 도로의 폭탄 포트홀, 길에서 사람이 밟으면 위험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도로에서 차가 밟으면 덜컹하면서 차도 망가지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도로의 시한폭탄.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도미노는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다. 도미노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직접 저 구멍들을 메우기 시작. 저걸 밟아서 피자가 망가지는 걸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포트홀들을 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적는다. 도미노는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은 빠른 도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나라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50개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채권 추심 신입사원의 실수? 나는 채권회사에서 추심일을 하고 있어. 신입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연차 안내하러 갔는데 집에 딸만 있는 거야. 집안 어른들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길래 문자로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형식적이길래 따님이 참 이쁘시네요 했더니 연체료까지 싹 다 다음날에 입금됐어. 내가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겼어도 순둥순둥한데 따님 이쁘시다는 말이 조금 무섭게 들렸던 모양이야. 결국 나는 경위서 쓰고 이 일은 회사 교육자료로 남게 됐어. 내 친구 중에 차은우 무새가 한 마리 있어. 말끝마다 너가 차은우야? 차은우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함을 달고 사는 아주 피곤한 새끼야. 한 번은 이 새끼랑 옷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내가 신나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 나름 코디한답시고 위아래 색깔 맞춰가며 옷을 고르고 있는데 이 차은우 무새 새끼가 또 내 신경을 긁는 거야. 차은우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옷을 고른? 솔직히 차은우면 내복을 입고 다녀도 여자들 꼬이는 거 인정? 너 인정?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얘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헬스에 바람이 들었어. 그리고는 거짓말같이 1년 만에 엄청난 헬창 몸짱이 되어버려. 그러자 그 친구 알, 야 이 정도 몸이면 여친 만들기 가능?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나는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못 만들어도 차은우 같은 존잘들한텐 잽도 안 될 텐데 라고 말해줌. 그날 나는 난생 처음 듣는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야만 했어. 여러분 차은우도 아닌데 이거 왜 보고 있음? 번역 대참사 모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맘 먹고 다운펌 하러 왔는데 다운펌 원래 이렇게 답답하게 숨 참으면서 하는 거 맞냐? 숨구멍도 안 뚫어주고 이렇게 20분 버티라는데 다운펌이 원래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하는 게 맞나 싶다.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한국인 1년 의상 요약 1월 롱패딩, 2월 롱패딩, 3월 롱패딩, 4월 지금이야, 5월 반팔, 6월 반팔, 7월 반팔, 8월 반팔, 9월 반팔, 10월 지금이야, 11월 롱패딩, 12월 롱패딩. 두더지 잡기의 비밀. 나는 아빠 두더지야. 두더지 게임에서 사람들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어.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 돈으로 우리 아기 두더지들 먹을 거 하나 더 사줄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 근데 오늘따라 매질이 더 많이 아프네. 어서 일어나서 아기들 챙겨주러 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아. 어라, 두더지 친구, 오늘은 왜 보이질 않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언제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거 사오셨으면 좋겠다. 아빠 두더지는 그렇게 차디찬 기계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내가 로또 당첨되고도 아직 회사에 다니는 이유. 나는 약 1년여 전에 로또에 당첨됐었다. 그럼에도 내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5,000원 당첨돼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98년생이 최악의 세대인 이유. 고구려 598년생. 598년 수나라 1차 침공, 백제와 전쟁. 603년 신라와 전쟁. 607년 신라와 전쟁. 608년 신라와 전쟁. 612년 수나라 2차 침공. 613년 수나라 3차 침공, 614년 수나라 4차 침공, 618년 대홍수, 629년 신라와 전쟁, 631년 천리장성 축조 시작, 633년 대지진, 638년 신라와 전쟁, 642년 영계소문 쿠데타, 643년 신라와 전쟁, 644년 신라와 전쟁, 645년 당나라 1차 침공, 신라와 전쟁, 647년 당나라와 전쟁, 648년 당나라 2차 침공, 650년 우박으로 인한 대기근, 654년 거란과 전쟁, 655년 신라와 전쟁, 656년 당나라 3차 침공, 658년 당나라 4차 침공, 659년 당나라 5차 침공, 661년 신라와 전쟁, 666년 영계소문 사망으로 인한 고구려 내전, 667년 당나라 7차 침공, 668년 나라망함. 비둘기 청결 테스트. 비둘기 집단의 비둘기는 한 마리만 확인하면 우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단다. 타겟 확인. 잡았지만 외관상 깨끗함. 비둘기를 잡아 샅샅이 뒤졌지만 외부 기생충은 발견되지 않음. 기생충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놀람. 비둘기 집단 전체가 깨끗한 것으로 판명. 비둘기찡 어이없었을 듯. 님들, 개 피곤하다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암? 그건 바로 도그 타이얼드.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구라치지 말라고요? 진짜로 있는 단어인데요. 어린 시절 최고 미스테리 물건. 일명 귀신 들린 축구공. 특징,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에 계속해서 나타남. 매우 오랫동안 사용한 듯 보이지만 누가 처음 썼는지는 알 수 없음. 있을 리 없는 공간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놓여져 있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현상이 발생함. 누군가 새로운 물건을 가져와도 얼마 뒤 사라지고 이 녀석이 다시 나타남.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잘 보이던 녀석이 어른이 되어서는 통보이질 않음. 세월의 흐름을 체감하는 만화들. 지우도 드디어 은퇴하고, 나루토도 호카게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루피도 사왕에 등극하면서 해적왕 코 앞까지 다가왔네. 테일이도 성인이 되면서 아구몬과 이별을 선택하고, 90년대생들도 결국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2000년대생들도 민증이 나오고, 2010년대생들도 곧 중학생이 돼. 2020년생들도 곧 걸음마를 할 거야. 이젠 보내줄 때가 된 거야. 시간이란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 근데 왜 넌 변하질 않는 거니? 우릉덩이 사회실험.
비 오는 날 물웅덩이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운전자들이 몇 명이나 물을 안 튀기고 지나갈까? 결과는 조심해서 지나가는 차보다 물을 튀기며 그냥 가는 차들이 훨씬 많았음. 그러자 댓글로 네가 그냥 서 있으니까 물 튀기며 가는 거다. 벽돌 하나 들고 있으면 아무도 안 튀길 거다. 라는 말이 있어서 바로 실험해 봄. 벽돌을 들고 서 있으니 물을 안 튀기려 천천히 지나가거나 아예 물웅덩이를 피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물웅덩이 앞에서 멈춰서기까지 하는 등 운전자들이 벽돌 하나에 착해진 걸 볼 수 있었음. 모기로 만든 햄버거.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서는 매년 수많은 모기떼가 발생한다. 이 커다란 모기떼를 보면 반가워하는 주민들. 바로 모기 100% 버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워낙 많은 모기떼가 발생해서 채집 도구는 달랑 냄비 하나로 충분. 냄비에 물 한번 묻혀 휘두르면 모기떼가 달라붙는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각각이와 같은 비흡혈성 모기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잡은 모기들은 그 즉시 주물러서 패티로 만들어버린다. 채집 모기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잘 반죽한다. 그리고 잘 다져서 고르게 펴는 작업을 하는데 검게 잘 반죽된 모기 100% 패티, 굽기 좋게 둥근 패티 모양으로 잘 나누어 뭉친다. 그리고 준비된 땅콩 기름 등으로 패티를 굽는다. 그리고 여유롭게 패티를 구우면 끝. 잘 익도록 뒤집어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식, 혐오스럽던 모기떼가 남녀노소 좋아하는 간식으로 변신. 여자 축구 레전드. 이 중 4명의 남자를 숨겼다가 적발됐는데요. 몇 번이 남자일까요? 현실 레어닝 모음.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 박격포 중사. 공군 방공 관제사령부 예하 34전대 지휘관병장. 육군 11사단 공병대대 박기갑중이. 해군 해함대 참수리 325정 어택하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심판판사. 한림대 화상외과 교수 허준 화상 전문의. 상주에서 농사 지으시는 이완영 어르신. 단점이 하나밖에 없는 운동, 다리 떠는 습관. 장점 1. 혈액순환, 혈액순환에 도움.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붓기가 빠지는 효과. 2. 근육 이완, 다리뿐 아니라 엉덩이와 허리까지 진동이 전달되어 긴장을 풀어줌. 3. 다이어트,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하루에 약 300칼로리를 더 소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 4. 집중력 향상, 미국의 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을 움직이도록 발 근의 책상, 페달 의자 등을 사용하게 했더니 수업 태도와 집중력이 좋아짐. 5. 세로토닌 분비, 다리를 습관적으로 떠는 습관은 세로토닌 분비가 올라가게 해 신경의 안정이나 숙면에 도움될 수 있다고 함. 단점, 복달아남. 댕댕이 키우면 좋은 점. 운전할 때 옆에서 나만 쳐다봄. 화장실에 있으면 따라 들어와서 나만 봄. 책상에 앉아있다가 뒤돌아보면 나만 보고 있음. 그렇게 나만 보다가 잠듦. 거실로 나오면 따라 나와서 내가 TV를 보다가 뒤돌아보면 나만 보고 있음. 화장실에서 양치라도 하고 있으면 그 앞에 앉아서 나만 봄. 자려고 누우면 옆에 누워 끝까지 나만 보다가 잠듦.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세상 유일의 생명체. 1대100 1단계에서 무려 55명이 탈락한 문제. 여러분들도 잠시만 정지하시고 풀어보시죠. 다 풀어보셨나요? 지금 속으로 이걸 왜 틀려? 당연히 3번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괜찮습니다. 저도 틀렸거든요. 2번 보기는 당연히 엄마이고 3번 보기는 당연히 아빠인 걸 아실 텐데요. 문제는 1번의 보기 녀석인데. 네, 그렇답니다. 네이버 변천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당시의 네이버는 2009년대의 네이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으므로 생략. 2012년 생각보다 꽤 큰 것들. 미국, 멕시코 장벽.
1805년 해전에 사용된 스페인 국기. 요르단의 페트라. 아리조나 선인장. 버팔로. 어린 왕자에 나온 바오밥 나무. 바다악어. 장수거북. 아프리카 왕달팽이. 케찰코아틀루스. 도로 표지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고릴라. 해성. 바다가오리. 1억을 드리겠습니다. 단, 당신이 이 1억을 받는 순간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무려 100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이거 와이프랑 101억 개꿀이잖아. 어느 아프리카 부족이 개를 지키는 방식. 아프리카에서는 흔히 개는 별 필요 없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아프리카에서도 개는 인간의 친구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늑대나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서 사냥이나 방어 능력이 많이 약한 개는 야생동물들에게 표적이 되기 십상인데, 여기 아프리카에서 개를 지키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프리카 댕댕이는 지금 변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표범이 동족으로 착각할 거란다. 개도 개존심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왠지 해탈한 댕댕이의 표정. 신하영. 추억의 신하영은 지금은 추억이 되었지만 2000년대 네이버 붐과 웃긴 대학 등 당시 얼마 되지 않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유명세를 탔었다. 당시 유행어로는 존댓 맞는 거다를 비롯해 굴다리로 10초 내로 달려와라 등이 있었고, 각종 지식인에서는 신하영이 절 쫓아와요, 신하영이 굴다리 밑에서 보재요, 저 어떡하죠 등 밈 시초계의 시조새라고 불릴 정도로 밈이 정말 많았다. 잠깐의 짧은 유명세를 누리고 신하영은 여러 짤들을 뒤로 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워주셨다. 배운 것도 기술도 없었던 어머니는 구멍가게에서 일손을 도와 생계를 꾸려나가셨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터에서 프로야구 티켓을 2장 받아오셨다. 나는 태어나 첫 프로야구 관전에 흥분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호화로운 도시락을 싸주셨다. 야구장에 도착해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제지를 당했다. 어머니가 받은 것은 초대권이 아니라 우대권이었다. 티켓 판매장에서 1인당 10,000원씩을 지불하고 티켓을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비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들은 경기장 밖에 벤치에서 도시락만 먹고 돌아왔다. 전철 안에서 말이 없던 어머니에게 즐거웠어요라고 하자 어머니는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라며 눈물을 보이셨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 못지않은 사회인이 되었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해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눈을 떴는데 그때 생각이 난 듯 야구 미안해 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처럼 즐거웠어요 라고 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건 쓰지 않을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이유.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구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실력이 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떠먹여주는 인생에 중독되지 마라.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면서도 세상이 해주길 바라죠. 우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모르니까요. 양면성이 드러나는 사진들. 분명히 열린 교회인데 닫혀있다. 분명히 손으로 직접 뽑는 수제라 그랬는데 기계 냉면이다. 분명히 절대 주차금지 구역인데 주차장이다. 분명히 청소년은 출입금지인데 후문으로는 들어가도 된단다. 분명히 무한리필인데 3회만 허용이다. 분명히 무료 레슨인데 10만원이 든단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올해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땡, 틀렸습니다. 에코프로?
땡, 틀렸습니다. 포스코?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테슬라. 킹갓 머스크 형님도 인정한 한국인들의 테슬라 사랑. 국기까지 친히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국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머스크 형 너무 현타 오잖아요. 남친의 게임 닉네임. 남친 게임 닉네임이 주악구옥주의인데 전 여친 이름 같아서 뭐냐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라는데 믿어도 될까? 익명의 답변자왈. 빠르게 말하면 젖꼭지 아님? 맞는 듯. 하하. 대한민국 희귀성씨 탑10. 10위 학시 인구수 101명. 9위 집시 인구수 86명. 8위 개씨 인구수 86명. 7위 춘씨 인구수 77명. 6위 장국씨 인구수 52명. 5위 어금씨 인구수 51명. 4위 강전씨 인구수 51명. 3위 삼씨 인구수 49명. 2위 저씨 인구수 48명. 1위 소봉씨 인구수 18명. 오싹한 지식인글. 주어도 없이 대뜸 3호선 고장이 잦다며 신차로 언제 교체하냐는 질문이 올라옴. 곧이어 올 하반기라는 무미건조한 답변이 올라옴. 어색한 대화이긴 하지만 여기까진 별 이상 없음. 본격적으로 알 수도 없고 앞뒤도 안 맞는 이상한 질문과 답변이 차례로 올라옴. 반복되는 단어와 알 수 없는 소름 끼침이 느껴짐. 무언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쓰는 암호들로 예상됨. 하면 팔수록 오싹해지는 기분. 그들만이 아는 은어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음. 실제로 네이버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검색해보니 여러가지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무더기로 나타남. 에이, 그냥 텔레그램 쓰지 뭐하러 저러겠어. 아니면 갓 인터넷 배우신 어르신들이 쓰신 거겠지. 손흥민과 기초군사훈련? 이 이야기는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서부터 시작된다. 손원사님의 세계선이 사라지던 어느 날 손흥민 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흉흉한데 빨리 기초군사훈련이나 받고 와야겠다. 병무청 해 기초군사훈련은 사주입니다. 손흥민 소속팀에서 지랄해서 그러는데 좀 빨리 다녀오는 방법 없나요? 병무청 현역처럼 5주가 아닌 거에 감사하십시오 휴먼. 하지만 국위선양하시는 분이시니 일주 짧게 다녀오는 법을 알려드리죠. 제주도에 있는 해병 구여단에서는 보충역 대상 기초군사훈련이 3주 만에 끝남. 단 제주도민만 이용 가능. 손흥민 오케이.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 옮김. 필승 3주 만에 훈련 끝. 아니 왜 손흥민만 3주임? 차별 아님? 그게 저 제주도 해병대 보충역은 3주라. 공익이 일주 더 훈련한다고 전투력이 높아질 것 같냐? 이후 모든 보충역 대상 기초군사훈련은 4주에서 3주로 축소함. 만약 10년 전 1억을 투자했더라면 현금 10년 전 1억, 현재 1억. 애플 주식 10년 전 1억, 현재 7.47억. 엔비디아 주식 10년 전 1억, 현재 225.2억. 비트코인 10년 전 1억, 현재 316억. 삼성전자 주식 10년 전 1억, 현재 2.89억. 금 10년 전 1억, 현재 2.1억. 분당 시범 아파트 10년 전 1억, 현재 9억 5천. 전쟁터에서 군인이 겪는 생리현상. 1. 전투 전 대변이 마려워진다. 트라우마가 생길 시 복부에서 변이 터져나와 상처와 염증을 내기 때문이다. 2. 전쟁 중 혈관 수축과 창백해짐. 심장과 혈관을 통합하는 기관이 순간적으로 수축되어 우리 몸으로 향하는 피를 막아 순환이 안 되어 평소보다 창백해진다. 3. 전쟁 중 엄청난 집중력을 가진다. 위급한 상황에서 혈관 수축 때문에 뇌는 컨디션 블랙 상태로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력이 극도로 향상된다. 4. 전쟁 중 청각의 상실. 엄청난 총과 포탄 소리 때문에 군인의 90% 이상이 순간적으로 청각을 잃는다. 5. 전쟁 중 터널 시야와 슬로우 모션. 터널 입구를 바라보듯 시야가 제한되고 영화처럼 총알이 느리게 보인다고 한다. 6. 전쟁 후 긴장이 풀리며 정상화. 긴장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정상화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피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지혈이 필요하다. 2010년 인천공항. 웬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이래봬도 여자 축구 국가대표들이다. U17 여자 월드컵 출국 현장. 근데 기자들은 아무도 안 왔다. 대한축 구협회장님이 격려차 인천공항까지 오셨지만 기자들이 너무 안 와서 회장님도 조금 놀라셨다. 그래도 화이팅 하자고. 그렇게 시작된 월드컵. 한국이 8강까지 강. 넣고 또 넣고 4강전 상대는 무조건 대 스페인. 강호 스페인까지 격파. 대망의 월드컵 결승. 이때부터는 TV에서도 생중계해줌. 베컴의 격려로 시작된 대망의 여자 U17 월드컵 결승전. 상대는 일본. 경기 시작 6분 만에 선제골.
그러나 2대1로 역전하는 일본. 멋진 동점골.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 2010 피파 U17 여자 월드컵 대한민국 우승. 피파 회장님과 악수도 하고 드디어 금회 환영. 공항에 나온 기자들, 장관님까지 직접 나오심. 결국 청와대까지 정보. 그렇게 해피엔딩. 영화관 마스킹. 영화관에는 비율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음. 1.85대1 비율과 2.35대1 비율. 하지만 영사를 쏘는 실버 스크린은 좌우, 양옆 또는 위아래에 반드시 레터박스가 생기기 마련이. 때문에 영화 시작 전 양옆 암막 커튼이나 위에서 빛 막아주는 천막을 내려 비율을 맞추는 마스킹 작업을 해야 함. 마스킹 작업을 안 할 시 이렇게 보임. 2015년 전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마스킹 작업을 했으나 2016년부터 CGV는 1. 고장이 잘 난다. 2. 광고 때 열어놨던 걸 깜빡하고 못 내렸다. 3. 마스킹을 하면 되려 영화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핑계를 들며 마스킹 논란 후속 대처에 입국다더라. 실제로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 꼼수를 쓴 거임. 이 관행이 극장업계 전체로 퍼져서 2020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노마스킹 영화관이고 어쩌다 클레임을 걸어도 수리 중이다 등의 이유로 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일찍 마스킹을 포기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여전히 마스킹 문의하면 뒤에서 마스킹 중이라 돌려가며 고객들 까는 블라인드도 있었음. 하도 욕먹었는지 그래도 최근에는 마스킹하는 곳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 함. 1초 만에 빚 1억 생긴 사람. 글쓴이는 4천만 원치 담보금으로 오일 가격 1달러가 오를 때마다 1천만 원을 벌고 1달러 내릴 때마다 1천만 원을 잃는 계약을 증권사와 체결함. 단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즉 증권사가 오일 가격이 4달러 내리면 자동으로 10초 안에 청산해주는 계약을 증권사와 체결함. 증권사는 그걸 받아서 국제거래소에 제출. 근데 이례적으로 오일 가격이 1초 만에 14달러가 떨어짐. 증권사는 부랴부랴 자동으로 청산했지만 이미 손해액이 1억 4천. 증권사는 국제거래소에 손해액 1억 4천을 내야 함. 여기서 4천만 원은 구매자 담보금에서 깐 뒤 나머지 1억은 빚으로 청구. 마트에서 90% 할인받는 방법. 셀프 계산대를 악용한 73세 일본 남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임. 체포된 건 일본 사가시에 거주 중인 73세의 무직 남성. 이 남자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원래 붙어있는 바코드는 손으로 가리고 자신이 가져온 저렴한 바코드를 읽게 하는 방식으로 결제했다고 함. 평소엔 안 들켰는데 이날은 마무리가 허술해서 발각됨. 다른 손님이 포장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직원에게 알렸고, 잘려진 바코드를 보고는 점원이 눈치채며 범행이 발각됨. 이런 방식으로 원래 내야 할 총액의 10%만 지불함. 경찰은 현재 여죄를 조사 중임. 호주에서 건드리면 지읒대는 식물. 진피진피. 호주 북부 등에 서식하는 독초로 생긴 건 멀쩡해 보이지만 표면을 확대해보면 이런 가시 같은 게 빼곡하게 나있고, 저 가시 안에 정갈, 독침, 급의 독이 가득 들어있다. 또한 진피진피의 독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며 마약성 진통제로도 억누르지 못하는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함. 썰로는 용변을 본 뒤 이 잎으로 뒤처리를 했다가 극심한 고통에 권총 자살했다는 경찰설도 있다. 하지만 캥거루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파데멜로는 진피진피를 맛있게 먹는다고 한다. 오히려 이들은 진피진피가 주는 고통을 즐긴다는 이야기도 있다. 짱구 엄마 헬스 트레이너의 반전. 한 달 온라인 무료 피트니스를 신청한 짱구 엄마. 뚱뚱한 남자 교육생과 수업을 같이 받게 된다. 같이 교육을 받는 뚱뚱한 남자는 온라인 피트니스 강사에게 반한 듯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뚱뚱한 모습에 용기를 낼 수 없었고, 결국 그 뚱뚱한 교육생은 열심히 운동에 몰라보게 달라진 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날 강사에게 고백을 하는데, 강사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온라인 피트니스 강사는 버추얼 강사였음. 16만원짜리 스티커의 효과. 각종 희귀한 재질로 만든 무려 16만원짜리 스티커. 사운드 기기에 붙이면 양자장 및 양자 효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음질이 좋아진다고 한다. 수많은 긍정적인 리뷰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동차 엔진에 붙이면 엔진 출력 향상, 스마트폰에 붙이면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 골프채에 붙이면 골프 비거리와 정확도 향상. 그야말로 만능 아이템이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당장 내 몸에 붙이고 싶은 스티커임에는 틀림없다. 주문해야겠지.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훈육 효과. 어린이집에서 받은 피해 때문에 연신 잘못했어요를 반복하는 6세 금쪽이의 모습이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트라우마로 어른에 대한 반감이 심한 금쪽이. 오은영 박사가 직접 나서서 금쪽이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기로 하는데 6세 금쪽이가 공격적인 말을 퍼붓는다. 침착하게 받아주는 오은영쌤. 하지만 2차 공격을 감행하는 금쪽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방어해내는 오은영쌤. 결국엔 긍정적으로 바뀐 금쪽이의 선생님에 대한 편견. 카메라 좀 꺼주세요. 삼성 서비스 센터의 반란. 삼성 서비스 센터 현재 상황. 지금 수리모드 관련해서 몇몇 서비스 센터들이 나서서 시위 중이라고 함. 같이 좀 먹고 살자. 이 문구를 수리모드 안내문 옆에 붙인 거부터 시작해서 아래 다른 곳은 우리는 범죄자 아니야. 수리모드에 불만 있으면 네가 직접 수리해라 등 시위하는 중. 버닝썬 때 핸드폰 폭로해서 사건 해결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는 사진첩 털어본 범죄자 취급이냐며 극대노하는 중. 본죽 글씨체의 비밀. 갑자기 느꼈는데 본죽 로고, 죽 그림이나 행복한 아기 이미지 같은 거 하나 없이 로고만 보면 좀 무섭지 않음? 이 죽에 들어간 걸 맞추려 하지마. 이런 느낌. 본죽 글씨 호러틱하다길래 합성해봤는데 레알 위화감 노노. 본죽 소우 버전. 미드에도 잘 어울리는 본죽체. 역시 위화감 없는 소우 버전. 본죽 곡성 버전. 이렇게 보니 진짜 찰떡이긴 하다. 전직 은행강도가 평가하는 영화 속 은행강도 씬. 오늘의 평가자. 2년 동안 은행 100개를 털었다가 자수하고 지금은 사회생활하는 중. 첫 번째 영화. 헬멧을 쓰면 은행강도처럼 보이지도 않으면서 신원을 가릴 수 있음. 가방을 저렇게 앞으로 매면 손이 자유롭다음. 소매를 테이프로 묶은 것도 합격. 심리묘사도 아주 좋아서 10점 만점에 9점. 다음 영화. 저 금고는 미군은 데려와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본인 같으면 안 털겠다고 함. 스쿨버스가 시멘트 건물을 박았는데 흠집 하나 없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하며 10점 만점에 1점. 전직 은행강도가 평가하는 영화 속 은행강도 씬 2탄. 다음 영화 히트. 복면 쓰는 걸 지적. 차 안에서부터 써야 한다고 함. 하지만 은행 고객의 연기는 정말 리얼하다고 함. 돈 포장 디테일 또한 좋음. 이외에도 무음알람 등 디테일을 칭찬하며 10점 만점에 7점. 다음 영화. 강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직원에게 떠보는 장면. 직원의 거짓 여부에 따라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물어본다고 함. 증거 인멸 장면. 많이 하진 않지만 갱 단위로 털 때는 한다고 함. 10점 만점에 10점. 다음 영화. 이 영화처럼 혼자 털 때는 주목을 피하기 위해 노트를 건네는 경우가 많다고 함. 얼굴 안 가리는 것도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 직원이 강도한테 돈을 줄 때는 미끼돈을 주도록 훈련받음. 추적기나 특수지폐가 들어가 있음. 이외 여러 가지를 칭찬하며 만점. 골 때리는 직장인 언어 번역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안 괜찮더라도 그 부분 다음부터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할래. 언제쯤 확인 가능하실지 안 보냐? 확인차 여쭤봅니다. 까먹음?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가능. 문제가 돼서 부장이 싫어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꺼져. 내부 협의를 거치고 우리 대장이 괜찮다고 하면.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우리 대장이 싫어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혼날 수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가 하라고 한 대로 함.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도 아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내가 까먹을 것 같아. 300만원짜리 명품 비누. 오늘은 300만원짜리 명품 비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함. 300만원짜리 명품 비누 무려 5개 1,500만원 어치. 도대체 어떤 비누길래 이렇게 비쌀까? 근데 명품 비누에 재포장 흔적들이 있다는 감정사의 말. 드디어 언박싱. 명품 비누를 귀엽게 자르는 중. 어라, 이게 뭐람. 대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함. 비누 한 개 무게가 약 100g이고 대마초 시세가 1g당 37,000원이니까 약 370만원짜리 마약 비누인 셈. 300만원짜리 명품 비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약 비누였네. 세계의 수질 테스트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유럽
석회수 나오는 수도로 유명한 유럽. 유럽의 석회수는 어느 정도일까?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석회질의 영향 때문인지 회백색이 나옴. 북아메리카, 미국, 워싱턴, 멕시코. 국가 수질과 상관없이 수도 간 영향을 많이 타는 듯함. 미국 워싱턴은 의외로 많이 더러움. 아프리카, 안전한 물 전멸. 카메룬, 새까맣진 않지만 흑색. 아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특히 베트남은 심각하게 더러움. 중국, 한국, 일본. 결론,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빼면 완전 투명한 물 찾기는 힘들다. 로켓단 포즈의 비밀. 로켓단은 지우를 괴롭히러 등장해서 포즈를 잡을 때 항상 대문자 R 모양으로 포즈를 잡는다. 자, 여기 대문자 R 모양. 이것도 대문자 R 모양. 이것도 좀 억지스럽지만 이것도 역시 R 모양. 여러분은 로켓단이 항상 대문자 R 모양으로 포즈를 잡는다는 걸 몇 살 때 깨달으셨나요?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놀라운 까마귀의 진흥. 해외의 스튜어트라는 남자가 새끼 까마귀들이 둥지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다시 둥지에 올려놓으려고 했음. 그런데 부모 까마귀들이 그걸 보고는 새끼를 버리고 둥지를 포기해버림. 그 뒤로 스튜어트가 새끼들을 먹이고 키우기 시작함. 처음에는 새끼 까마귀들도 경계했지만 나중에는 스튜어트가 조깅 나가면 따라다니는 등 굉장히 친해졌다고 함. 그렇게 새들이 다 큰 뒤에도 거의 4년간 스튜어트가 먹이도 주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 놀랄만한 선물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소나무 가지에 캔 따개를 꽂아 장식한 선물에 놓여 있었던 것. 이후에도 까마귀들이 감사의 보답으로 같은 장식품을 선물했다고 한다. 스튜어트는 까마귀들의 지능이 높은 건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장식품을 만들어 보답할 줄은 몰랐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북한 대학생들이 연필로 그린 김정은. 무거운 몸 이끌고 평양건축대학에 출두하신 김정은. 무슨 자신감인지 직접 대생 모델이 되어줬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열렬히 그림을 그리는 북한 대학생 모습들. 나 지금 떨고 있냐? 표정 하나하나 놓칠세라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수령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잘못 그리면 좆된다. 그 결과 너무 훈남으로 다시 태어난 김정은 모습. 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표정에서 확 티나는 강아지들. 자기 좋은 거 할 때, 자기 싫은 거 할 때, 주인이 귀찮을 때, 원하는 거 있을 때, 산책할 때, 발톱 깎을 때, 엄마 친구가 안 왔을 때, 엄마가 안 왔을 때, 먹을 거 안 줄 때, 먹을 거 줄 때, 안아줘. 똑바로 안아줘. 가짜 아픔, 진짜 아픔. 낯선 사람과 어색하게 놀 때. PPL 그 자체였던 영화 소림축구. 예선 경기의 적군의 유니폼은 모두 퓨마. 또 다른 예선전 적군의 유니폼도 퓨마. 예선 경기 심판도 당근 퓨마. 유명해져서 운동화 지원을 받는 장면 역시 퓨마. 퓨마 운동화 고르는 그대. 퓨마 신제품 전시를 한눈에 만족해주시는 퓨마 관계자 여러분. 결승전 시합에 어마어마한 퓨마 광고판들. 주성치 필살기 장렬할 때도 뒷 광고판 제대로 보여주시고 짜잔 그의 필살 슈팅 장면.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슛이 퓨마 마크로 변신. 그 공을 가볍게 막아내는 골키퍼. 축구공 마크 역시 퓨마. 여유로운 적군 골키퍼의 장갑 역시 퓨마. 레드 퓨마 대 블랙 퓨마 삭스 대결. 블랙 퓨마 클로즈업. 물론 심판과 감독도 기본으로 퓨마.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김구라, 아내의 빚 17억을 몇 년 만에 갚아버린 걸로 유명. 신동엽, 사업 실패로 무려 80억의 빚을 졌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청산한 걸로 유명. 아무 생각 없이 갚다 보면 다 갚는다는 명언을 남긴 이상민, 사업 실패와 추징금 등 약 70억 가량의 빚이 있었지만 활발한 예능 활동 등으로 빚 청산을 거의 다 했을 것으로 예상. 김영석, 결혼 전 무려 20억의 빚이 있었지만 2년 반 만에 청산했다고 고백. 이동준, 영화 클레멘타인의 흥행 실패로 50억의 빚을 졌지만 3년 반 동안 밤무대에서 활동한 덕분에 빚을 다 청산했다고 고백. 양세형, 1억을 빌릴 정도로 돈이 없었지만 그 빚을 초고속으로 갚고 100억대 건물주까지 된 것으로 유명. 윤정수, 약 30억의 빚을 활발한 예능 활동으로 청산한 것으로 고백.
장거리 운전 좌석별 역할 4가지. 1. 운전석, 운전을 한다. 도로를 주시한다. 쫄지 않는다. 우리를 책임진다. 2. 조수석, 잠에 들지 않는다. 경로 안내를 한다. 놀라지 않는다. 선곡을 책임진다. 3. 뒷좌석, 간식을 분배한다. 화장실, 휴게소 유무를 확인한다. 적당한 텐션을 유지한다. 토하지 않는다. 4. 트렁크, 얌전히 순종한다. 뒷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여주길 기도한다. 나를 죽이지 않길 바란다. 최근 달라진 박물관 전시 방식. 최근 박물관은 문화 수준이 높아진 관람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상설 전시실의 명품화를 진행 중임. 개편 전에 송기정 기증청동 투구. 개편 후 뭔가 따뜻하고 고급진 분위기를 연출. 개편 전에 백자 다랑아리. 개편 후 바닥과 벽, 천장을 모두 한지로 감싸 작은 방에서 감상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 개편 전에 금동약사열의 입상. 개편 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뒷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둥근 원을 그리며 정면, 측면, 후면까지 자유롭게 관람 가능. 개편 후에 천상분야 열차지도 각석.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별자리에 스크린을 띄워서 각석에 새겨진 별자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함. 마지막 박물관의 명언으로 마무리. 이전에는 많은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단 한 점의 유물이라도 관람객의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지하철 무조건 앉아서 가는 꿀팁. 제가 2호선 무조건 앉아서 갈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림. 이런 복장은 역삼, 설릉, 삼성에서 내림. 이런 복장은 강변에서 내림. 이런 복장은 강남에서 내림. 신분당선 갈아탐. 이런 복장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내림. 잠실에서 내림. 종합운동장에서 내림. 시청에서 내림. 왕십리에서 내림. 경의중앙선 갈아탐. 낭만 넘치는 고등학교 설문조사. 지금 당장 한 달에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다 뚫기. 다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다 뚫기. 당장 1억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다 뚫기. 앞에 가는 여학생이 넘어졌다면 먼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아다 뚫기. 한 여자와 표류하여 무인도에 도착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다 뚫기. 통일 후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다 뚫기.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아다 뚫기. 집요하다 아다무새. 한국인은 뭐뭐하다의 진실. 한국인은 짜게 먹는다. 현실. 다른 나라가 훨씬 짜게 먹음. 한국인은 냄비 근성이다. 현실. 그냥 인류 종특임. 한국인은 유행에 민감하다. 현실. 그냥 인류 종특임. 한국인은 공짜를 좋아한다. 현실. 야생동물들도 먹이 주고 그러면 눌러붙는 거 생각하면 모든 동물 종특임. 한국인은 마늘을 엄청 먹는다. 현실. 리얼임. 절대 아무도 안 지키는 유통기한. 1. 멀티탭. 사용 권장기한은 1년에서 최대 2년. 이 기간을 넘겨 사용할 경우 플러그를 꽂는 부분에 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함. 사용 권장기한 내에 꼭 교체를 권한다고 함. 새로운 사실, 청소법도 있다고 하는데 멀티탭을 콘센트에서 분리한 후 식초 등을 묻힌 천으로 곳곳을 닦아주면 된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10년에서 최대 20년이 아니라 1년에서 2년이라고?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 57kg 경기. 지난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크라이나 선수 앞에 작은 키에 하얀 도복을 입은 선수가 비장한 모습으로 서 있다. 선수의 이름은 네라 티보아. 나이는 16살. 이번 올림픽 유도 최연소 선수이다. 경기가 시작되고 티보아는 불과 6초 만에 한 판패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티보아는 당당했고 상대 선수 역시 다가가 예의를 갖췄다. 티보아의 조국은 키리바시로 호주 북동쪽에 있는 인구 13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다. 프랑스까지 14,000km를 이틀 동안 날아와 6초 만에 경기가 끝난 것이다. 애초에 메달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참가에 의의를 둔다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멋진 모습이다. 옛날 PC방 특징? 요즘은 거의 다 선불제지만 이때는 후불제가 있었고
비회원용 좌석 카드가 있었음. 카운터 뒤에는 게임 CD 패키지 박스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음. 어떤 게임의 전용 가맹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들어가기도 했었음. 뚱뚱한 CRT 모니터가 가득했었음. 마일리지 적립 기능이 있어서 그 마일리지로 PC방 시간을 사거나 일부 PC방에서는 군것질까지 사 먹을 수 있었음. 앉은 자리가 곧 흡연실이었음. 그 후 흡연석 금연석으로 나뉘게 되고 그 후 요즘과 같이 흡연 부스가 생기게 됨. PC 칸막이 따위는 없고 친근한 테이블에 PC만 달랑 놓여 있었음. 항상 사람이 넘쳐나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뒤에 가서 구경하고 그랬었음.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마린 스팀팩 소리, 메딕 죽는 소리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났음. 재미있는 추억의 게임들도 참 많았었음. 20년 전 어느 커뮤니티의 메시 평가, 말로는 뭐 제2의 마라도나라던데 강한 인상감을 못 느끼겠다는 2005년의 어느 회원의 글. 테베즈와도 비교를 요청해보는데 메시가 아직 성인 무대에서 검증된 건 아니라는 답변자, 반면 테베즈는 이미 검증되었다는 답변, 테베즈에 비하면 아직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답변자, 바르셀로나 유스 시스템을 칭찬하는 또 다른 답변자, 박주영 정도면 메시보다 꼭 못할 것 같진 않다는 신박한 답변자, 박주영과 메시의 만남이 기다려진다는 답변자, 테베즈는 검증이 끝난 선수인 반면 메시는 자라나는 꿈나무라는 답변자, 메시가 박주영보다 못하진 않지만 한두 살 어린 걸 감안했을 때 박주영이 우세하다는 답변자, 이어서 메시의 천재성을 알아본 해안 있는 답변자들.